20분만 하겠습니다. 우리 신영필 목사님 정말 좋은 강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저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보니까 대체 굉장히 위험하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항상 두려운 생각이 먼저 들고 또 염려가 되고 걱정도 됩니다. 저도 결혼을 앞두고 있었을 때 결혼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키울 수 있을까? 굉장히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앞으로 갈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대해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총회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대 교단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회 중에서는 세계 최대의 장로교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우리 교단이 여러 가지 이렇게 모든 행정적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앞서 있는 교단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냥 신학적인 입장에서만큼은 우리가 어디에 가서도 떳떳할 수 있지만 우리 총회 정신이나 행정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교단에 비해서 우리가 우월하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 라고 과연 자신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우리 총회는 예전의 총회가 아닙니다. 2023년 현재 우리 총회 전산망에 보고되어져 있는 총회 현황은 162개 노회 11,290개의 약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숫자가 26,168명입니다. 물론 군목을 포함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평신도가 약 3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로님의 수가 2만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도 98개국에 약 2,596명이 나가 있는, 그리고 우리 중심대학교를 비롯해서 11교회 그 총회인민신학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단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총회를 하게 되어지면 총대수는 무려 1,600여 명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국회의원 수가 약 30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의 총대수는 1,60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효율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제가 몇 년 전에 총회 정치부장을 했었습니다. 총회에 올라오는 안건이 수백 건입니다. 그 수백 건의 안건을 월요일 날은 선거하고 예배드리고 뭐 끝나고, 금요일 날은 폐회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냥 끝나고,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가 있어서 그렇고, 화요일, 목요일 거의 이틀 만에 그 수백 건의 안건을 처리해야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 보고 뭐 내외인 인사까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보면 정말 우리 총회가 이 헌의되어지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것을 회의를 진행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 얼렁얼렁 막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끝에 가면 거의 모든 안건은 다 총회 임원에다가 위임하고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회 임원회의 권한은 막강해지고 비대해졌습니다. 총회 임원회를 비난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총회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총회는 좀 표현이 거칠어진 표현일 수 있지만
우리 총회는 장로교 본연의 정치 모습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고 오히려 우리 장로교단의 교황 정치, 장로교단인데 감독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러한 그런 폐해를 우리가 지금 여러 해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은 이미 대제에 대한 역사를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1969년 당시에 우리 총회는 대회를 조직했었습니다. 우리 누가 이제 PPT를 좀 넘겨주면 좋은데요. 그때 당시에는 5개 대회를 조직을 했었습니다. 대회가 조직되어진 날짜까지 제가 여기다 적어 놓았는데요. 영남대회, 충청대회, 호남대회, 서북대회, 중부대회 이렇게 대회를 조직해서 운영을 하다가 불과 4년 만에 대회를 이제 폐지를 했습니다. 왜 폐지를 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대회를 하니까 여러 가지 폐해가 있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 총회의 전체 총대 수가 3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목사 수가 총대가 153명, 장로가 153명, 선교사가 1명이 있어서 홀수로 이렇게 총대수가 되어져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이 대회가 있지 않아도 총회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폐쇄하고 일단 우리는 총회로 움직여 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총회에 대회제를 실시하자고 하는 건의안은 계속이 되었고, 그렇지만 이 대회제 건의안은 늘 이렇게 우리 총대들이 잘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현행대로 그냥 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가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바꾸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오다가 우리 90회 총회 시에 개혁 측과 우리가 합동을 하면서 양교단은 합동 원칙서를 교부를 했습니다. 그 10항에 보면 헌법에 명시된 대회제는 법대로 실시하기로 하다라고 분명히 표현이 되어져 있고 그것을 우리 총대들이 전부 다 박수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91회 총회에서 대제 실시는 91회기 동안 헌법적 요건 및 행정적 실시 요건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대제 시행을 위한 실무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 등을 추진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시행하기로 하다라고 가결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91회 총회에 연구를 충분히 해서 차기 총회에 보고하고 실시하기로 하다라고 가결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지금 몇 년이나 지난 것입니까? 91회부터 그렇게 하면 101회기, 107회기니까 약 17년이라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해서 하자라고 가결해놓고 1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못하니까 우리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 총회는 94회 총회에서 대제 그 시행 연구를 위한 보고를 합니다. 그때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집에 가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한 권의 책에 해당할 만큼 아주 세밀하게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대제 연구시행위원장이 김성교 전 총회장님이셨는데 그때 보고를 보면 대제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 대제 시행을 위한 로드맵, 대회 권역 조정안, 정치 조직안, 총회와 대회의 기능 조정안, 대제 시행에 따른 총회 및 대회의 재정 운영 정책, 예산 규모, 그리고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총회와 대회
예산 확충 방안, 대제 시행에 따른 총회와 대회의 인사정책 및 인사운용, 총회 규칙 조정 및 대회 규칙 제정안, 그리고 지방신학교였던 당시 대신대와 광신대의 그 찬성 동의서까지 다 포함이 되어져서 이렇게 보고가 되어져 있던 것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대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러지만 그때의 그 대제 시행연구에서 발표했던 그 보고서를 우리가 준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면 물론 좀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여러 가지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은 있겠지만 거의 그대로 가져다가 수용을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만큼 세밀하게 잘 그렇게 구성된 보고서가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마다 대제 시행에 대한 이 헌의안은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늘 크게 큰 토론 없이 기각이 되어져 있고요. 우리 총회는 늘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도자, 특히 총회 이제 지도자로 이렇게 일하시는 그리고 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저는 총회의 법과 규칙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총회의 법과 규칙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총회의 법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헌법이잖아요. 헌법에는 대회를 아주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총회에 대한 그 헌법의 여러 가지 조항과 대제에 대한 여러 가지 조항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대제에 대한 이 헌법적 조항들이 총회에 대한 것보다가 배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이렇게 잠재해버리고 우리가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법을 지킨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총회 헌법을 지키지 않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 총회를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비대한 총회를 운영하다가 보니까 총회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총회 임원이 되려고 하면 전국을 쫓아다녀야 합니다. 이 전국을 쫓아다니려고 하는데 전국을 쫓아다니려고 하다가 보면 우리 총회 안에 얼마나 많은 단체가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수없이 많은 단체, 수없이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와서 인사를 하기도 하고 인사를 가야 할 그런 자리가 참 많습니다. 총회 임원 후보로 나오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알 겁니다. 1년 동안 거의 아무 일도 못하고 거기 쫓아다녀요. 이런 선거 구조의 폐단을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총회장의 임기는 1년입니다. 우리 아까 권순 총회장님도 설교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하셨지만 목사장로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거의 대인들 정상이 와서 뭐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사실 우리 총회장이 해야 될 일은 우리 이제 대제를 만약 시행하게 되어진다면 역할 분담을 좀 해서 총회장은 대사회적인 이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대정부나 대연합활동이라든지 이런 대외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조를 만들어주고 총회장의 임기도 우리가 조금 더 길게 우리 뭐 감리교 같은 경우 감독이라든지 뭐 다른 이제 곳에 보면 다 임기가 뭐 3년, 4년, 5년 막 이러잖아요. 우리 총회장의 임기를 조금씩 더 길게 해서 총회장에 대해 사회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도 대회가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길게 얘기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회 실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대회가 실시되어지면 총회나 대회가 자꾸 분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회제가 실시되어지면 총회가 분열되어질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합동 측과 개혁 측이 합동을 할 때 당시에 개혁 측은 왜 합동을 원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회가 만약에 총회에서 이탈해 나간다고 하면 지역 총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사실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대회가 이탈해 나간다고 할 때 우리 전에 고신 측과 우리 합동했다가 고신 측이 다시 분열해 나갈 때를 보면 이 중형교회도 사실은 그때 우리 교단에 들어왔다가 나가지 않고 그냥 남아있는 교회잖아요. 대회가 분열되어서 나간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대회에 속한 모든 교회가 다 분열되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고 또 대회는 여러 가지 인격을 갖추신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충분히 그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회가 분열할 수 있다. 여러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지금 시간이 벌써 많이 됐어요. 헌법은 대회는 3개 노예가 연합하여 대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다. 그런데 이것은 시행세칙이나 헌법을 수정해서 이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총신대학교의 위상과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대회제가 실시되고 나면 대회를 근거로 하고 있는 지방신학교 출신들이 그 지역에 줄을 이룰 것이고 그러면 우리 총신 출신들이 그 지역에 내려가서 목회하는 것이 여러 가지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우리 총회 지금 헌법을 우리가 헌법대로만 지킨다고 하면 이것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정치 제15장 제1조는 목사의 자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후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고시에 합격되어 1개년 이상 교육에 종사하고 노예고시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은 자라야 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규정만 철저히 지킨다면 지금처럼 편법과 같이 이렇게 편법제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총회가 규칙을 정하고 있는 그대로 정말 편법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이제 총신 신대원에 와서 1개년 이상 우리가 연수를 해야만 강도사고시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규칙들이 정확하게만 지켜지면 총신의 정체성이 흔들린다, 위상이 흔들린다, 이것은 우려하고 비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응급재단이나 유지재단이나 총회 재산권에 대한 이 우려의 문제도 있다.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교단이 이것을 대회를 실시한다고 그러면 이게 없어지느냐, 아니면 총회가 그대로 가면 이 우려가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회를 하든 총회를 하든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마련하고 그것을 시행해 나가는가 하는 이것은 인적인 문제이지 이건 제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응급재단이나 총회 유시재단이나 총회 재산권 문제는 대회와 총회가 서로 유기적으로 잘 협력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회장과 임원들의 역할에 대한 이 약화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전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총회장의 역할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대회장의 역할도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할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총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대회장이 아니고 총회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이 권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시행세 측에서 잘 담을 수 있으면 이 부분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대제를 하면 특정 인사에 의해서 이 대회가 장악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대회는 규모가 작다고 보니까 그 대회에 어떤 그 영향력이 큰 어떤 정치력을 가진 분이 있으면 그분 한 분에 의해서 대회가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장악되어질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노회 같은 경우에 보면 노회의 정치력을 가진 어떤 막강한 분이 있으면 그 노회가 그분의 의견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각 이제 노회나 이제 우리 앞으로 대회가 마찬가지지만 전형위원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두어서 위에서 자꾸만 임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조각을 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추이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헌법대로 우리가 무기명 비밀 투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행되어지도록 우리가 이것을 명문화하고 그래서 분명히 제도화하면 이런 부분들도 어떤 특정 인사에 의해서 장악될 우려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회를 하면 대회제도 상납금을 내야 되고 총회도 상납금 내야 되고 노예도 상납금 내야 되고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우려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94일 때 보고된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총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의 예산을 대회로 이렇게 분할을 하면 이것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행, 재정, 운영 수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총회와 대회가 잘 협의를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역 갈등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한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지역 갈등에 대한 이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흔히 듣는 이야기는 영남 지역에서 반대가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신영필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영남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 노회수나 총대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서북 지역 하나만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41개의 노회입니다. 그런데 영남 지역은 다 해서 3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서북은 40여 개의 노회가 있는데 그걸 다시 서울과 한 지역으로 묶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서북이 하나의 구도를 이루고 있고 호남, 중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 하나만 해도 중부 하나만 해도 사실은 영남 지역의 전체 노예 수만큼 됩니다. 그런데 호남, 중부도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영남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영남 지역의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대승적인 차원, 대승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말이 좀 단어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좀 큰 뜻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같은 크기의 이 대회가 만약 이루어지면 순서는 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부분은 우리가 잡아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예, 호남 지역 갈등에 대한 이 문제는 사실 영남 지역의 갈등에 대한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이제 우리가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이 부분들을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면 항상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냥 현행대로만을 주장하면 그러면 우리는 언제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가보겠습니까? 우리 교단은 세계 최대의 장로교단입니다. 장로교단이 헌법에 대제를 명시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정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앞으로 한번 나가보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